안녕하세요. 사연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40년 우정과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와 남편에게 말이에요. 40년 우정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35년 결혼 생활은 진짜였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8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 친구 미선이와 알고 지낸 지는 그보다 더 오래됐어요. 꼭 40년이 됩니다. 미선이와 저는 여고 동창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만났죠. 첫인상은 선명합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피부, 수줍은 듯 웃는 미선이. 저는 그날 교실 뒷문으로 늦게 들어왔고 유일하게 빈자리가 미선이 옆이었어요. 여기 앉아도 돼? 그래.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옆자리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수학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을 때 미선이가 방과 후에 남아서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밤늦게까지요. 그날 미선이 엄마가 학교까지 찾아왔던 게 기억나네요. 미선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엄마, 미안해. 친구 도와주느라.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얘가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그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 후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수학여행도 같이 가고 아침마다 같이 등교하고 쉬는 시간마다 붙어 다녔죠. 미선이는 공부를 잘했고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성격도 달랐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아버지를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저는 한 달 넘게 학교를 못 갔죠. 그때 매일, 정말 매일 우리 집에 온 사람이 미선이었어요. 숙제를 가져다 주고 수업 내용을 정리해 주고 그냥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영희야, 울고 싶으면 울어. 내가 옆에 있어. 미선이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미선이 품에서 다 쏟아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대학은 서로 달랐지만 매주 만났습니다. 미선이는 교대에 갔고 저는 전문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죠. 25살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회사 신입사원이었는데 같은 부서 선배였죠. 첫눈에 반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고 무엇보다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제일 먼저 미선이에게 소개했어요. 미선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 완전 멋있어. 미선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정말? 얼른 보여줘. 내가 봐줄게. 첫 만남은 명동의 작은 카페였어요. 미선이와 남편이 처음 마주친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어색하게 웃고 커피를 마시던 그 시간. 영희 친구분이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영희가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잘 지내는 것. 그보다 행복한 게 또 있을까요? 이듬해 저는 결혼했어요. 미선이가 제 들러리를 섰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와 연보라색 들러리복을 입은 미선이.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영희야, 평생 행복해. 우리 평생 친구하자. 당연하지. 미선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 1년 후 미선이도 결혼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미선이는
같은 학교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들러리를 섰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어른이 됐어요. 임신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도 비슷하게 낳았습니다. 제가 딸을 낳으면 미선이는 아들을 낳고 제가 아들을 낳으면 미선이는 딸을 낳았어요. 육아는 힘들었지만 우리는 함께였어요. 서로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봐주고 밤에 아이가 아프면 전화해서 위로하고 육아용품도 나눠 쓰고 우리 아이들은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어요. 장을 같이 보러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명절에는 음식도 같이 준비했죠. 남편들도 친해져서 가끔 4명이서 여행도 갔습니다. 우리 환갑까지 이렇게 같이 늙자. 그럼 우리 아이들 결혼하는 것도 같이 봐야지.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할머니가 돼서도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년간 제 삶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처음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예전보다 집에 늦게 들어왔고 미선이는 예전보다 자주 바빠졌습니다. 요즘 동창회 모임이 많아서. 남편의 말이었어요. 학교 일이 많아져서 요즘 정신없어. 미선이의 말이었죠. 저는 그저 나이 드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생기는 것, 조금씩 멀어지는 것,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무언가가 긁혔습니다. 작년 가을 처음으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귀걸이를 발견한 겁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였어요. 제 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주 귀걸이를 하지 않거든요. 금속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실버만 했으니까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귀걸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회사 여직원이 차 태워준 적 있는데 그때 떨어뜨린 것 같네. 깜빡하고 돌려주는 걸 잊었나 봐.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빨리 대답했죠.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럼 돌려줘야죠. 그래, 내일 줄게. 하지만 저는 그 귀걸이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이 집에 놀러 갔어요. 함께 저녁을 준비하다가 미선이가 귀걸이를 하나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미선아, 귀걸이 하나 잃어버렸어? 미선이가 깜짝 놀라며 귀를 만졌어요. 언제 떨어졌지? 아까까지 있었는데. 그 귀걸이였어요. 똑같은 진주 귀걸이. 제가 남편 차에서 발견한 그것.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미선이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우연일 거라고, 진주 귀걸이가 흔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아니,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게 맞겠네요. 40년을 함께한 친구와 35년을 함께한 남편. 설마 하면서도 저는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또 늦는다고 전화를 했어요. 동창 모임이야.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저는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오늘 저녁 시간 돼? 나 너무 우울해서 술이나 한잔하고 싶은데. 미안, 영기야. 오늘 남편이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나보고 같이 가지. 다음에 보자. 거짓말이었어요. 미선이 남편은 이 시간에 동네 당구장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동창회 모임 장소 앞까지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식당 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동창들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형님 안 오셨는데요. 한 후배가 말했어요. 오늘 가족 일이 있다고 안 온다고 했는데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4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탐정처럼요.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몰래 체크했어요. 그리고 미선이의 SNS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단서는 곳곳에 있었어요. 남편이 자주 가는 호텔, 미선이가 올린 사진 속 배경. 교묘하게 겹쳤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같은 장소 근처의 사진들. 너무 정교해서 역겨울 정도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병원 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미선이 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미선이네 집은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미선이네 집 앞에 낯익은 차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차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아니야, 무슨 일로 들렀을 거야. 미선이 남편이 아파서 아니면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저는 차를 세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미선이네 집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0분, 20분, 30분. 제 손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리고 미선이네 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머리를 뒤로 넘기며 그 뒤를 미선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미선이는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실크 가운이었죠. 머리는 젖어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이 섰어요. 남편이 미선이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선이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미선이가 남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남편은 미선이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헤어지기 싫은 연인들처럼. 다음 주에 봐. 조심해서 가. 미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알았어. 사랑해. 남편의 목소리였죠. 사랑해.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제게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죠. 제 차와 스쳐 지나갔지만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황홀한 표정이었으니까. 미선이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서 남편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봤어요. 차 안에서 얼어붙은 채로 미선이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죠.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크게, 거칠게, 마치 물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처럼. 손이 떨려서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58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늘어진 눈꺼풀. 저는 늙었고 그들은 아직도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응. 오늘 일찍 왔네? 응, 별일 없어서. 남편은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봤어요. 셔츠에서 그 향기가 났습니다. 미선이의 향기. 저는 그 셔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40년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서재에서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어요. 일기장 같은 거였는데 몇 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업무 수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오늘도 미선이를 만났다. 영희에게 미안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미선이는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한 명의 여자다. 손이 떨렸어요. 수첩을 꽉 쥐었더니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계속 넘겼습니다. 영희는 좋은 아내다. 하지만 미선이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만난 거였어. 미선이와 결혼했어야 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진짜로 찢어졌습니다. 4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첩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오늘 영희가 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다. 고맙지만 미선이가 해주는 라면 한 그릇만 못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많아진다. 미선이는 항상 날 이해해준다. 미선이 곁에 있으면 25살로 돌아간 기분이다. 제가 40년간 뭘 한 걸까요? 아침마다 식사를 차리고 남편의 옷을 챙기고 아플 때 간호하고 힘들 때 위로하고 그 모든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오늘 미선이가 울었다. 남편한테 들켰을까봐 무섭다고. 나도 영희에게 들킬까봐 두렵지만 미선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게 사랑이라면 나는 죄인이 되어도 괜찮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58.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남편에게 좋은 아내일 뿐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 비명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40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참았던 모든 것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을 주먹으로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왜?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왜 나와 결혼했을까? 왜 40년을 같이 살았을까? 왜 나를 속였을까? 왜 미선이었을까?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사랑한 남편. 그 두 사람이 제 뒤에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척 살아주길 바라면서 저는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영희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미선이와 보낸 5년이 영희와 보낸 40년보다 행복했다.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서요. 5년. 40년보다 행복한 5년.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손을 씻고 상처에 밴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58배 늙은 여자가 아니라 40년 동안 속아 살았던 바보 같은 여자. 하지만 이제 깨어난 여자. 저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모든 페이지를 차곡차곡 증거로.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빈 방에 대고 이제 끝이야. 내가 끝낼 거야.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 제가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린 그들에게 저도 무언가를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고통을, 똑같은 절망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릴지, 어떻게 복수할지, 40년의 거짓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낼 방법을.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그들이 제게 거짓말로 40년을 속인 것처럼 저도 복수를 준비했어요. 우선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사진으로 찍고 신용카드 내역을 복사하고 그들이 함께 있는 사진도 몇 장 확보했어요. 제가 직접 미행해서 찍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계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미선이의 가족에게. 그녀에게도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떤 기분일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35년이 되는 날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에 호텔에서 가족 모임 하면 어때? 미선이네 가족도 부르고 오래된 친구들이니까 같이 축하받으면 좋잖아. 남편은 잠깐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내가 미선이네한테 연락해 볼게.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연락하겠지. 결혼기념일 저녁 호텔 연회장에는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모였어요. 우리 딸과 아들도 왔고 미선이네 가족도 왔습니다. 모두가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어요. 40년을 함께한 부부, 40년을 함께한 우정.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이와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들도 웃고 있었죠. 완벽한 가면을 쓰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40년의 추억을 담은 거예요. 함께 보실래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불이 꺼졌어요. 처음엔 정말로 추억의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여행 갔던 사진들. 사람들이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바뀌었어요. 카페 앞에서 포옹하는 남편과 미선이, 호텔에 들어가는 두 사람,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제가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일기장 내용이 떴습니다. 확대해서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미선이는 내가 진짜 사랑한 단 한 명의 여자다.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40년의 결혼과 우정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친구는 지난 5년간 어쩌면 그 이상 저를 배신해왔어요. 40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선이의 남편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딸이 울기 시작했고 아들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입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선이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예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서도 함께요. 변호사와 상담 끝났습니다. 40년치 배신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미선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40년 동안 내 옆에서 웃으면서 내 남편을 탐했지? 내가 아플 때 위로한다며 집에 와서 내 남편과 약속을 잡았지? 내 가족처럼 지내면서 내 가정을 무너뜨렸어.
넌 인간이 아니야, 미선아.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40년 동안 내 얼굴을 보면서 거짓말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였어? 내 집에 와서 밥 먹고 내 아이들 보며 웃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연회장은 난장판이 됐어요. 미선이의 딸이 엄마를 붙잡고 울었고 미선이의 남편은 제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감정 없이 차갑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4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남이에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미선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저는 가방을 들고 연회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울음소리와 고함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객실에서 혼자 잤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8, 이제 시작이라고. 40년의 거짓을 벗어던지고 진짜 제 인생을 살겠다고.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미선이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 인생 엄마가 살 거야.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오라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배신, 40년의 거짓.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일주일 뒤 이혼 조정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의 70%와 위자료, 집도 제 명의로 넘어왔죠. 미선이는 그 뒤로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딸과 아들도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으며 결국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죄책감도 그저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지난주 우연히 길에서 미선이를 봤어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백발에 등이 굽고 혼자 터벅터벅 걷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어요. 미선이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40년의 우정도 40년의 증오도 이제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혼자 삽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아들이 자주 연락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진짜 친구들로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참았으면 어땠을까?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40년이 무너졌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58배 나이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이제 압니다. 진짜 배신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거라는 걸.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배신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남은 인생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